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엔진 리매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엔진 리매핑을 알아보냐? 제 차가 엔진 리매핑을 한 차입니다. 겁나 잘 나가고요.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나 잘 나간다고 해서 무슨 다른 차들은 요즘 나오는 최신형 차에 비해서도 잘 나간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 차가 오래됐습니다. 2007년식이고요 디젤 터보 3000cc인데 이게 그냥 풀 넣고 산에서 갈 때는 잘 나가. 근데 이런 도로,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일반 도로를 달릴 때는 힘이 없어, 이 차가. 특히 가만히 섰다가 출발할 때는 짜증이 대대로 납니다. 그래서 신호대기를 하는데 앞에 차가 없다 이러면 차라리 다른 승용차 옆에 살 붙습니다. 천천히 가속이 늦다 보니까. 근데 이놈의 ECU를 리매핑을 하고부터는 막 갑니다. 부담 없이 갈 수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다고 스포츠카가 지금 막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아닌데 내가 타던 그저께 타던 그 차가 아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성능이 있어서, 그래서 이대로 이걸 나만 알 수 없다, 이걸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야 되겠다. 물론 뭐 ECU 리매핑 관심도 없고 내 차는 최신형이고 힘도 좋고 해서 이런 거에 관심도 없다 이러면 관심 있는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신념, 의지 전혀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어디 있어, 그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죠? 제가 구독은 저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누르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밝힐 수 없는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도 구독자가 좀 있어야지 내가 좀 어디 가도 방구를 좀 끼겠다 라는 그런 어떤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영상 보기 전에 옆에 살 봐가지고 와이프가 혹시 설거지하고 있다 하면 와이프 전화 살 빌려와서 유튜브 뭐 하나 서치해야 되는데 내게 안되네 하면서 와이프 전화기를 가져오셔서 4휠 드라이브 4WD 시드니를 여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면 안됩니다. 그죠? 좋아요 누르면 또 뜨면 와이프가 어이씨 나 이런 거 안 눌렀는데 왜 나왔냐 해가지고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독만 누르시고요, 좋아요는 누르지 마시고 와이프 전화기에는 구독만 눌러라, 절대 좋아요 누르면 안된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ECU 튜닝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차가 다른 차입니다. 돈 조금 더 드리고요, 이런 느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ECU 튜닝은 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니칩이라고 하는 칩 튜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또 뭔지, iDrive라는 게 있습니다. 스로틀 컨트롤러라고 하는 건데요, 그건 또 뭔지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보면서 시험 운전 드라이빙을 해보면서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비도 오고 하는데요, 이런 날 테스트 드라이빙 하기 좋지, 그죠? 상당히 운전하기에는 좋은 날씨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봐야죠, 그죠? 아직까지 구독 눌러주세요. 내 나이 50 넘어서 구독 눌러달라고 이야기 하잖아, 그죠?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와이프 전화 아시지요? 구독 딱 눌러주고 좋아요 누르지 말고, 제 나이 또래 되고 애들이 10대 청소년 20대 다 전화기, 그죠? 구독 몰래 눌러주세요. 올해부터 저희들이 구독자 1700만 아니죠, 1700명입니다 1700명 반올림에서 1700명인데 조금만 더 늘릴게요. 조금만 진짜 우리 협조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죠? 전화기 살 빌려서 유튜브에서 제가 유튜브 서치하는데 안되네 하고 살 빌려와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는 그 정도 그런 의리를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영상 안 누르면 안 할 거야 지금.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구독자 기억합니다. 1700도 안 되거든요. 좀 늘립시다. 여러분들의 힘이 상당히 필요한 때입니다. 안 봐도 돼, 이 영상, 그죠? 안 봐도 돼, 상관없으니까. 그런 분들, 이 사람 보겠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없는, 우리 와이프는 이런 4휠 드라이브 보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도 구독을 눌렀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죠? 구독을 살 눌러줄 수 있는 그런 센스, 구독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죠? 저에 대한 애정이 있다 그러면 와이프 전화, 애들 전화
아버지 어머니 전화했다고 구독을 꾹 좋아요 누르면 안됩니다 그죠. 좋아요 누르고 알람 설정하고 이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죠. 바로 들키니까 그런 거 누르지 말고 살 구독만 탁 눌러주는 그런 센스를 발휘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상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호 걸렸다가 출발하는데요, 이런 출발은 없었거든. 차 앞차와 간격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차도 네 차랑 똑같이 간다, 그걸 보여주는 완전 다른 차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 아주 좋습니다. 특히 제 차같이 힘이 없는 차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좀 파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엔진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엔진을 예를 들어서 뭐 제 차가 3000cc 짜리인데 4500이나 5700cc로 바꾸면 뭐 등록하고 뭐하고 다 포함해서 한 35,000불 40,00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바꿔버리면 가장 깔끔하죠 그게.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터보를 큰 걸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보를 넣으면서 그러니까 인터쿨러도 바꾸고 라디에이터도 바꾸고 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그거도 한 돈만 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싸면서도 좀 효과가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많이 하시는 게 칩 튜닝이라는 거랑요, 그 다음에 ECU 튜닝을 많이 합니다. 둘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칩 튜닝이라는 거는 파는 칩을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넣어버리면 되는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ECU 튜닝이라는 거는 차 안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요즘 차에 다 컴퓨터 들어있는데 그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좀 그렇고 그죠. 그걸 이제 튜닝을 해서 파워를 증강시키는 뭐 그런 거를 많이 씁니다. 그런 두 가지 종류를 많이 쓰시는데 왜냐하면 가격이 이제 저렴한 거죠. 그래서 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도 가격이 약간 그 엔진 ECU 튜닝이 약간 더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ECU 튜닝을 해야 되나 그냥 칩을 달고 말아야 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ECU를 튜닝을 했습니다. 칩을 튜닝을 해야 되는지 ECU를 튜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는데 고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뭘 할까 라고 고심을 하다가 나름대로 여러 리서치를 해본 결과 그 만족도죠. 결과에 만족하는 걸 봤을 때 칩 튜닝보다는 ECU 튜닝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다 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ECU를 이번에 튜닝을 하게 됐고요. 상당히 만족스럽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차 같은 경우는 차가 무겁다 보니까 뭐 가속 쫙 붙이면 뭐 가지 그죠. 막 내리막길 겁나 잘 갑니다. 근데 평길에서도 딱 출발을 할 때 가속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무거운, 뭐 좋게 말하면 이제 묵직한 느낌인데 뭐 힘이 없다 보니까 딱 출발하는 느낌이 상당히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이 튜닝을 하고 나서는 차가 출발을 할 때 전혀 출발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다. 상당히 출력이 향상된 걸 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도저히 안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느낌이 확 오고요. 메카닉 분의 말로는 약 25마력 정도 출력이 증가하는 걸로 세팅을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말이 25마력이지 25마력이 되게 밥도 잘 먹고 건강한 말 25마리가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부드럽다, 상당히 부드러운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근데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는 엔진을 괜히 가만히 있는 ECU를 건드린다든지 칩을 달게 되면 성능이 증가하는 만큼 엔진이 맛이 가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데, 엔진이 맛이 가려고 그러면 최대한 50% 정도 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별 쇼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약간 보통 10에서 15% 정도입니다. 그래서 팩토리 세팅된 거를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고
또 그 애들한테 아무런 그 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 한계 내에서의 튜닝을 보통 일반적으로, 왜냐면 매핑이라 그러죠. 매핑을 해주는 업체라든지 뭐 어떤 업체든지 간에 해놔놓고 자기네들도 욕 듣는 거 마찬가지거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출력은 증가가 되되 엔진에 무리가 안 갈 정도의 출력만 딱 증가를 시켜줍니다.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했는데, 매핑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칩셋을 단다든지 그런 거를 뭐 실제 한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면서 뭐 겨우 그거 했다고 엔진 터졌다 라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호주에서의 기준은 보통 1300에서 한 2000불 사이에 뭐 해결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비싼 금액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족도로 비교했을 때는 이게 오래 타거든, 그죠? 오래 타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운전할 때마다의 느끼는, 전혀 지금 제가 80km 구간을 뭐 지금 천천히 달리고 있지만은 약간 오르막길인데, 오르막길에 80km 구간에 가고 있는데 뭐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게, 물론 이것도 뭐 좀 더 타다 보면 모자란다 하지, 그죠? 그런데 그 모자람은 끝이 없거든. 그 모자람은 끝이 없다 보니까 뭐 다 채워줄 수는 없지, 그죠? 어떻게 채워주겠습니까? 많은, 제가 이 차를 오래 탄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정도만 해도 너무나 만족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 이 작업을 해준 메카닉 형님께서 한국분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형님밖에 없습니다. 한국분으로 이 형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 형님 덕분에 제가 이번에 이걸 설치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출력에 목말라 계시는 분이 계시다 라면 ECU 튜닝 해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칩셋 튜닝의 경우에 나중에 떼서 그자를 또 팔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장점은 있는데, 실제 그거 떼서 팔아봐야 안 팔립니다. 팔리지도 않고요. 그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먼지 묻고 큰 거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말은 뭐 다시 팔 수 있다, 아니면 나중에 서비스 센터에 들어갈 때 빼놓고 뭐 다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설치하는 것도 돈인데 그거 떼고 설치를 또 해야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왕 하는 거는 칩셋보다는 엔진 요거 ECU 리매핑을 하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게 뭐 광고가 될 것 같은 그런 찝찝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혹시 시드니에 사시고 요 엔진 ECU 리매핑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요, 제가 그 형님의 카톡을 드리든지, 이거 뭐 백마진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백마진 주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지, 그죠?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의리로, 이 형님도 의리로 저한테 ECU를 또 되게 금액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죠?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의리로 어떻게 보면 뭐 이 영상을 만들면서 그 형님한테도 약간의 도움이 되면 뭐 서로 좋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뭐 그 형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거니까요, 뭐 전혀 후회하지 않는. 그냥 솔직히 그렇습니다. 노란머리 가봐야 약간 비싸거든. 실제 비쌉니다. 제가 작년에 5대 4대를 모았나 해서 4대를 모아서 예약을 했었는데, 뭐 한 3주 정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기다리고 했는데, 그때 당시 금액이 1450불이었거든요 4대를 모아서 1450불이었는데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대가 가도 그보다 싸게 해준다 그러니까 축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뭐 유니칩이라든지 그런 쓸데없는 칩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리매핑 하는 경우에는 ECU를 떼서 거기에 컴퓨터에 물려서 그 상황을 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10에서 15%를 출력을 증가를 시키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을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아니면 같은 금액이라 그러면 뭐 리매핑 하는 게 낫지, 굳이 칩을 단다는 거는 뭐 의미가 없지 않나. 물론 제가 타보니까 더 그걸 실감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ECU 튜닝 진짜 권해드리고요. 이게 RPM을 덜 쓰게 됩니다. 힘이 충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2300 정도 밟아야 될 거를 2000 또는 뭐 그보다 작게 밟아도 충분히 가니까 연료 절감 효과는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그죠? RPM이 더 올라갈 걸 더 낮은 RPM에서도 같은 힘을 내니까 연료 절감에도 효과가 있겠다, 뭐
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RPM이 최소한 200-300 이상 RPM이 차이가 나니까 연료 절감 효과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연료 뭐 신경 안 쓰거든요. 뭐 디젤 좀 더 들어가나 덜 들어가나 전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탔는데 그런 신경을 안 쓰는 사람한테조차도 이거 연료 절약이 되겠는데 꽤 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RPM을 상당히 작게 써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엔진 RPM을 작게 써도 훨씬 더 잘 나가는 느낌적인 느낌이겠죠. 하지만 상당히 느낌 좋다. 연료 절감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Drive라는, 그러니까 스로틀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200불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거랑 요거 튜닝하고 뭔 차이가 있냐, 그것도 보니까 출력도 증가한다라는 뭐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가격이 싼데 요걸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완전 다릅니다. 저희들 엑셀 페달을 밟으면 요게 이제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제어를 하는 RPM 컨트롤, 그러니까 스로틀 컨트롤을 고해가 컨트롤 해주고 제어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조금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러면 10이라는 힘으로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요 애가 빨리 가는 걸로 세팅을 해놓으면 한 30, 40이란, 나는 10으로 밟았지만 30, 40에 힘을 전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30, 40을 밟은 것 같은 시그널을 엔진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엔진은 죽으라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황상됐네 라고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페이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밟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밟은 그런 느낌이야. 이제 내가 실제 밟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밟은 그런 효과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엔진 출력하고는 단 1도 상관이 없는 시스템이다. 그런데도 그런 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보통 모르겠습니다. 일반 그냥 그 차들 하나 모르겠는데 저희들 4휠 드라이브들이 그걸 많이 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험로를 탈 때 엑셀 페달을 정확하게 딱 밟는다 그래도 차가 움직이면 정확하게 이게 밟을 수가 없거든요. 막 차가 움직이니까. 험로를 올라갈 때 정확하게 이걸 밟을 수가 없어. 정확한 엑셀 페달을 밟기 위해서 15분까지도 막 조절해야 될 정도로 그런 거죠. 그런데 스로틀 컨트롤러를 딱 달게 되면 내가 엑셀 페달을 밟고 있다가 떼더라도 차가 막 흔들리면서 페달이 떨어지다 보니까 RPM이 2000에서 3000 올라가다가 1000으로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다가 터보가 1500 정도에서 보통 터보가 터지니까 1500m로 뚝 떨어지고 힘이 뚝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사실 많이 생기죠. 근데 스로틀 컨트롤러를 달게 되면 내가 순간 차가 너무 흔들려서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RPM이 1500 또는 2000을 딱 유지해 주다 보니까 똑같은 힘으로 꾸준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차가 중간에 걸리는 일 없이 잘 험로를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로틀 컨트롤러를 다는 거지, 출력 향상이라든지 그 다른 걸 위해서 단다라는 건 그렇잖아요. 딴 거는 뭐 1000불인데 뭐 200불의 출력 향상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가격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간에 그 원리는 그런 비포장에서 그런 험로에서 엔진 엑셀 페달을 밟을 때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뿐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혹시 저와 같이 엔진 출력 때문에 목마른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ECU 튜닝 한국분이라서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행위 한국분들이 좀 싸게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분이라서 싸게 해주는 게 아니라 외국 애들이 너무 많이 받는데요. 제가 영상 밑에다가 거기 메카닉 형님의 그 주소라든지 그런 걸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나도 이 ECU를 한번 설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시고요. 금액이 조금 그래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을 수가 없다 라는 분들 걱정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죠? ECU 리매핑 하고 싶은데 한 돈 좀 조금 더 넘어가는데 이 와이프가 이거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아, 허락을 안 해줄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죠? 용서가 허락보다 빠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설치해 놓고 야 씨발 이 돈 어디 갔는데? 라고 했을 때 ECU 리매핑 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하나 하겠다 라고 무릎 꿇고 빌면 넘어가는 거거든. 용서는 해줘. 어떡할 거야 그죠? 달았다는데 씨.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엔진 리매핑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 우리 얼마 산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번 기회에 리매핑 해 주시고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스로틀 컨트롤러 헷갈리시는 분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뭐 돈 천불 돈이가 그게 안 그래요. 하여간 그런 교훈을 남기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